이건 영원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예방이 잘 돼. 이게 사람들 좋아한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 지식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그 우한에 대해서는 100이라는 수치로 내가 어떤 딱 막아줄 수가 있어. 그럼 델타는요, 그걸 5분의 1 정도로 떨어뜨려요. 그 오미크론 얼마인지 아세요? 20 내지 30분의 1로 떨어져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얘기는. 근데 0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최선의 미봉책. 어디 가서 백신을 좀 많이 맞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댓글 엄청 달려요. 너나 맞아라. 이 무슨 의사 막 이런 거 막 나와요. 우리는 T세포가 또 다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인이피션트한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19를 맞으면 코로나19에 대한 이피션트한 상태로 스테이터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 마리에다가는 바이러스 하나만 넣죠. 다음 군에는 10개를 넣죠. 아주 그냥 비례적으로 죽어요. 똑같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거기 슈퍼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채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감염량 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 생각보다 중증 경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2016년도에 살았던 사람의 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니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안 걸린 사람들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걸리는 흔적도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이 abortive infection이에요. 감염이 설사 들어왔어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감염 치료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근데 이제 약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감기 같은 게 의외로 우리 면역계를 훈련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기 써놓은 게. 그러니까 이년은 더 이 잔 감기에 안 걸렸어요. 이게 과연 좋은 거냐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뭘 몰라서 하는. 미안해요. 병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재빨리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제거를 해 죽여줘요, 그 세포를요. 근데 이게 그럼 우리 몸에 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무슨 의미 잘 금방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중화항체가 좀 너무나 잘 작동을 했어요. 그럼 T세포는 작동할 틈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의 세포가 감염된 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화항체가 너무 좋으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없겠죠. 군대로 치면 2선이에요. 1선이 뚫렸으면 중화항체가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세포들은 감염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그걸 찾아서 빨리빨리 제거해 준다는 거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아까 세포 하나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증식을 해요. 한 열 몇 시간이면은 몇백 배로 증식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감염 세포는 원래 내 세포지만 일단 감염되면 뭐예요? 바이러스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선은 뚫렸다고 했을 때 2선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죽여줘 제거를 해주면 그 세포가 죽으면은요 바이러스 같이 죽습니다. 공장이 파괴가 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T세포도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결과론적으로는요, 약간 이걸 많이 따지면 항체가 무너져 버리는 형국이에요, 지금이요. 자, 왜 항체가 무너진 거냐? 첫 번째, 우리가 백신을 처음 임상시험 나왔을 때, 파이자건 모더나건 했을 때 임상시험 결과 나왔을 때 예방 효과가 94%, 90이 넘었어요. 그때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60인가 70 정도였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항체가 몇 퍼센트 기여한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방이 잘 돼. 이게 사람들 좋아한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 지식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게 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항체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유지가 돼야지 이게 될 텐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다음에도 금방 효과가 없어지니까 3차를 맞아야 되는 4차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였죠. 맨 처음 임상시험은 우한주 상황에서 한 거죠. 그럼 내가 어떤 그 중화항체의 어떤 그 단위를 애매하지만 그 수치가 100이라고 쳐요. 그럼 그 우한에 대해서는 100이라는 수치로 내가 어떤 딱 막아줄 수가 있어. 그럼 델타는요, 그걸 5분의 1 정도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파워를 20이라는 파워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0은 아니에요. 그 오미크론 얼마인지 아세요? 20 내지 30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이, 아까 델타는 100을 20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100을 한 3 내지 5로 만드는 거예요. 0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돌파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T세포는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항체보다는. 아까 내가 100을 델타는 20으로 만들고 100을 3 내지 5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백신을 맞아 생긴 거가 T세포 면에서 우한을 커버한 게 100이라고 한다면 이게 한 85 내지 90이에요. 우리는 T세포가 또 다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모든 세상에 안 만나본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가 다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좀 놀랍죠? 처녀 T세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나이브 T세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어떤 자신의 그 어떤 대응을 해야 될 바이러스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쉬고 있는 T세포?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T세포는 우리가 다 있는데 굉장히 인이피션트한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백신을 맞으면, 플루의 백신을 맞으면 플루에 대한 그 T세포가 이제 좀 인이피션트한 상태에서 이피션트한 메모리 상태로 바뀌는 거고,
코로나19를 맞으면 코로나19에 대한 에피션스한 상태도 스테이투스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오미크론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오미크론의 강을 건너야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제가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스웨덴이 옛날에 집단 면역을 하려고 말했잖아요. 지금 강물이 여기 엄청 많이 세게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야. 그럼 가장이나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그럼 어떤 정책을 피해서 내 국민들이 가능한 희생이 없게 이 강을 건너야지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스웨덴 같은 경우는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살이 꽤 센데 그걸 그냥 우리 집단 면역으로 그냥 건너가 보자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고 K방역처럼 방역을 열심히 한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이쪽 편에서 기다리고 있자. K방역은 제로 코로나만큼은 아니었지만 이건 영원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출구를 찾아야 되는 정책이에요. 예. 근데 그건 홀드하는 시간을 버는 정책인 거지. 백신을 맞으면 강의 물살이 좀 세져도 우리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거야. 그러다 보면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좀 노약자나 분들은 또 쓸려가는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요. 쓸려가는 사망하는. 하지만 그래도 퍼센트가 낮을 테니까 이제 그때는 건너가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게 오미크론이 왔다는 건 뭐냐면 물살이 너무 약해졌네. 아무리 약해지더라도 건너다 보면 어떤 노약자는 또 쓸려갈 거예요. 사망하시는 분이 생길 거지만 이때가 기회라는 거죠. 오미크론의 강을 안 건너면 이건 영원히 제로 코로나 같은 거는 연구할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만 고립되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조금 그래도 의료가 붕괴 안 되게 이거를 느슨하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신인 거예요. 3차 백신은 제가 찬성이지만 이상한 표현을 썼어요. 최선의 미봉책. 그러니까 미봉책인데 그럼 이게 또 왜 최선이냐. 100을 3 내지 5로 만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놔봤자 의미가 없는 걸 놔서 뭐 부작용만 놀러 생기게 그게 아닌 게 아까 이 순간에 왜 그게 0이 아닌 게 중요한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2차 맞으면 3차 놓잖아요. 그럼 이게 막 몇십 배 뛰어요. 항체가. 그럼 아까 우한에 100이라는 파워가 있으면 우한이 만약에 20배 뛰었다 그러면은 2000이 될 거예요. 뭐 그래도 우한에 대해서는 이 방어를 잘하겠죠. 근데 어떻게 5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오미크론에 0 곱하기 100 해봤자 제로죠. 5 곱하기 100 하면 얼마? 500이 되는 거예요. 이 효과는 왜 미봉책이냐? 이게 딱 피팅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인 방어력은 주는데 근데 이게 또 금방 떨어질 거예요. 그냥 나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임의로 얘기하는 게 이 시간은 아마 5월쯤이면 우리나라 피크는 지날 거예요. 오미크론. 미국 연구 사례를 보면 그때 피크가 지난다고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때도요. 분산효과 시키는 거 내가 안 걸려고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국의 피크 시간에 안 걸려서 보건의료에 부담을 안 주고 그때 걸리면 나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 사람인데 원래는 피크 때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바이러스 수를 카운팅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마우스 10마리에다가는 바이러스 하나만 넣죠. 다음 군에는 10개를 넣죠. 아주 그냥 비례적으로 죽어요. 내가 왜 중증이 됐고 경증이 이걸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은 건데 똑같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거기 슈퍼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 재채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 똑같이 10명 있었는데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기저의 상태에 있는데 누구는 중증이고 누구는 경증이 됐다. 그럴 때 이거의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누구는 더 많이 들어왔을 거고 생각보다 감염량 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 생각보다 중증 경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돼요? 100% 차단은 못하더라도 이게 벌써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연구 주제인데 그러니까 누구는 이 사람이 더 세다 약하다 그게 세질 않아요. 그 차이가. 실제로는 약간 논문들은 오히려 살아나기만 하면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면역이 더 잘 생긴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차이 크진 않아요. 그럼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난 그래도 난 약하게 걸리겠다.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걸려서 죽는 확률이 있고 백신을 맞아 죽는 확률이 있다 그래도 뭐가 더 클까요? 아무리 둘 다 낮은 수치야. 더 높죠. 근데 얘가 거의 걸릴 일이 없어. 그럼 뭐가 이득이 더 클까요? 아니 이게 크죠. 근데 얘는 100%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럼 뭐가 이득이 더 클까요? 그렇죠. 그냥 그 얘기예요. 어디 가서 백신을 좀 많이 맞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댓글 엄청 달려요. 너나 맞아라 이 뭐 무슨 의사 막 이런 거 막 나와요. 거기요 댓글에 나오는데 저는요 평소에도 무슨 각종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게 좀 겁난다. 그래 가지고 내가 안 맞는 거다. 이해가죠 사실은요. 근데 지금 진짜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걸린다면 걸려서 조금이라도 중증되잖아요. 그때 써야 될 약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은요. 그렇죠. 그냥 과장법을 쓰면은요. 앞으로 1년 이내에, 좀 길게 보면 3년 이내에 한국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 한번 다 걸려야 돼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그거를 진짜 코로나19 세팅에서 진짜 그렇게 T세포가 많을수록 중증이 안 걸리지라는 걸 직접 증명한 논문이 아직 없어요.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면역학자들의 많은 경험으로 유출한 거지.
근데 이 정도 유추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본 그 논문들이 너무너무나 흥미로운 연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20년에 막 3월쯤에 팬데믹 되고 난 다음에 세계 여기저기서 이제 저희만 하더라도 약간 늦게 연구에 뛰어들었는데 이 코로나19를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건 세상에 처음 나온 바이러스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중앙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코로나19를 만난 적도 없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 체품 효과는 있는 거예요. 2020년 3월 달에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를 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한 번도 노출이 안 됐는데 그 사람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 체포가 나오는 거예요. 2016년도에 살았던 사람의 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 체포가 있다니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항체는 없었어요. 예. 제가 이과대학 때 90년대 초반인데 이럴 때만 하더라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배웠어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뭘로 배웠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알려진 인간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게 7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7가지인데 코로나19는 이상한 거잖아요. 빼고 메르스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빼고 사스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빼고 이 4가지. 이 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인간한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모든 감기가 다 코로나라는 건 아니고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요즘에 하듯이 내자 수업해가지고 뭐 이렇게 피셜하진 않잖아요. 일반 감기 한 20% 정도가 이 4가지 코로나로 설명이 돼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스도 걸린 적 없고 메르스도 걸린 적 없고 코로나19도 걸린 적이 없을 때도 이미 살면서 알게 모르게 감기를 일으키는 4가지 코로나, 4가지 다건, 그 중에 한두 개건 걸린 경우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에다 묶인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친척 바이러스인 거죠. 이 바이러스의 어떤 그 유전자, 서열 이런 데 약간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T세포 면역 반응이 생긴 거야. 나는 원래는 감기에 생긴 게 생겼는데 그게 우연히 그걸 이제 우리가 크로스 리액티비티야. 크로스 리액티비티. 교차 반응. 그래서 우연의 요소겠지만 여기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억세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원래 무엇 때문에 생긴 걸까요? 감기 때문에. 과거에 언제 몇 살 때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코로나19에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럼 애초에 이 반응이 센 사람이 있고 근데 백신도 없을 때 이 반응이 거의 없거나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똑같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누가 더 경증을 앓을까요? 누가 더 중증을 앓을까요? 내가 미리 선제적으로 가지는 내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그 T세포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경증이 될 것이냐. 이걸 증명해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담당 치료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근데 이제 약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좀 그걸 딱 다르게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이거 관련된 걸 내가 재밌는 것도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이것도. 이 연구는 영국에서 네이처에 작년 한 12월쯤에 나온 건데 영국에서는 유행이 우리나라 신천지처럼 막 퍼지기 3월 23일인가 그랬어요. 2020년에. 그때 갑자기 의료진들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근데 그때 막 보호장구 같은 것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이 된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 확실히 의학의 선진, 우리나라는 의료는 선진국이에요. 그때 거기서 한 700명의 의료진 정도가 이제 투입된 사람들을 700명을요. 매주 피를 뽑았어요. 한 150명 정도는 실제로 걸렸어요. 끝까지 안 걸린 사람들.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걸리는 흔적도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이 abortive infection이에요. 감염이 설사 들어왔어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 바로 나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16주를 지나는 동안에 T세포 반응이 막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다가 T세포 반응이 뭔가를 하면서 이걸 거의 증상도 없이 그냥 내보냈다는 거나 마찬가지를 근거로 네이처 논문이 나왔어요. 그중에 뭐 의대생이었다가 이렇게 뭐 생각이 있을 테니까 의대생일 때 그중에 100몇 명은요 3년 전쯤에 피를 다 뽑아낸 게 있었어. 그래서 또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프리익지스팅 T셀이 있어요, 걔네들이요. 원래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있기 전부터 뭐 감기 때문이고 뭐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걸려도 심지어는 어버티브 인펙션까지 일으킨다. 뭐 이런 이제 주장하는 논문이 나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의 대다수의 그냥 나 학교도 가고 매일 직장도 왔다 갔다 하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면역은 뭘 먹었을 때는 그런 전반적인 면역은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돈 안 드는 거. 잠 충분히 자고.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거 잘 먹어. 우리가 보통 아는 영양학의 상식. 이 정도. 끝. 예. 뭐 어떤 없습니다. 특수적인 예. 것들은 예. 없고. 자기 일생에 죽기 전까지 한 번씩 다 걸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것도 내가 그 명쾌하게 얘기해 줄게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다른 변종하면 그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오미크론 웨이브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많이 경험한 다음에는 더 센 게 와도 세질 수가 없어요. 아까 T세포가 오미크론이라는 걸 걸렸기 때문에 또 그 감염 때문에 우리가 부스팅이 또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세진 게 세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오미크론 자체가 면역이랑 무관하게 사고를 하더라도 이게 약해졌어요. 그랬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백신도 맞고 아까 T세포 반응이 이게 작동을 하니까 더 약화시키는 거죠. 다음 건 설사 세진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백신도 맞았고 T세포 있죠. 백신 맞는데 돌파 감염까지 돼? 그러면 돌파 감염 자체가 부스터샷이에요. 되게 경증을 앓고 넘어가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면역을 이미 가진 거예요. 바이러스 행성이라는 얇은 책이 있었는데 코로나19전 전에 나온 책이야. 10년 전에 나온 책이야.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 인류한테 감기가 왜 있냐. 감기 같은 게 의외로 우리 면역계를 훈련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기 써놓은 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우리 코로나 사태 동안에 나도 감기도 거의 안 걸렸어요. 이거 하도 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 잔 감기가 안 걸렸어요. 이제 그게 과연 좋은 거냐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썰러. 이건 너무 이제 막 논문화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나도 끝까지 마스크를 쓰는 족에 속하지는 않고 싶어요.